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7장. 이상한 다과회. 그 집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테이블이 하나 차려져 있고 거기서 3월의 토끼와 모자장수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겨울잠쥐는 둘 사이에 앉아 곤히 잠들어 있었고 둘은 겨울잠쥐가 쿠션이라도 되는 듯 그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그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겨울잠쥐가 아주 불편하겠는걸? 하긴 잠이 깊이 들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테이블이 무척 컸는데도 그들 셋은 테이블의 구석에 한데 모여 앉아 있었다.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들이 소리쳤다. 자리 없어! 자리 없다고! 앨리스는 화가 나서 말했다. 자리 많은데요 뭘! 그리고 탁자 한쪽에 있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았다. 포도주 좀 마시렴? 3월의 토끼가 권했다. 앨리스가 식탁을 다 둘러보았지만 거긴 차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포도주가 안 보이는데요? 앨리스의 말에 3월의 토끼가 대답했다. 포도주는 없어. 앨리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없는 걸 마시라고 하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자 3월의 토끼가 말했다. 그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와서 앉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이게 당신들만 앉는 테이블인지는 몰랐어요. 세 사람만 앉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크잖아요. 너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다. 대뜸 모자장수가 말했다. 이건 앨리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던 그가 앨리스에게 던진 첫말이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 말을 하다니 무례하군요. 앨리스는 진지한 목소리로 꾸짖듯이 말했다. 모자장수는 이 말을 듣고 이어 말했다. 까마귀하고 책상하고 뭐가 닮았게?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 이제 좀 재밌어지겠는걸? 수수께끼라면 환영이야. 앨리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의 토끼가 말했다. 그럼 넌 답을 안다는 거야? 그럼요.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해야지. 앨리스가 얼른 대답했다. 당연하죠. 나는 적어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때 모자장수가 말했다. 그 말이 그 말 조금도 아니지. 내가 먹는 걸 본다 랑 내가 본 걸 먹는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냐? 3월의 토끼가 덧붙였다. 내가 얻은 걸 좋아해 랑 내가 좋아하는 걸 얻었어 랑 어디가 같냐는 말이야. 이때 겨울잠쥐가 잠꼬대하듯 말했다. 나는 잘 때 숨 쉰다랑 나는 숨 쉴 때 잠을 자랑은 다르지. 모자장수가 말했다. 너한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여기에서 대화가 뚝 끊어지고 모두들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그 사이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떠올리려 애써 보았지만 많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자장수가 다시 입을 열더니 오늘이 며칠이지?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더니 불안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며 시계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했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4일이에요. 모자장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틀이나 틀리다고. 내가 시계를 버터기름으로 안 돌아간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3월의 토끼를 화가 난 얼굴로 바라보았다. 3월의 토끼는 풀이 죽어서 그렇지만 그게 제일 좋은 버터였다고 하고 대답했다. 모자장수가 투덜거렸다. 그래, 그렇담 아마도 빵 부스러기가 섞여 있었던 모양이네. 빵칼로 버터를 넣는 게 아니었는데. 3월의 토끼는 시계를 집어들고 우울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시계를 찻잔에 담그고는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처음에 했던 말만 되풀이했다. 그게 제일 좋은 버터였는데. 앨리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3월의 토끼 너머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참 재밌는 시계네.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안 나와 있다니.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다. 그게 뭐 어때서? 네 시계도 연도를 알려주진 않잖아. 앨리스가 곧바로 대답했다. 당연히 안 알려주지요. 연도는 오랫동안 계속 같으니까 굳이 시계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어리둥절해졌다. 모자 장수의 말은 앨리스의 질문과 조금도 맞지 않았지만 또한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최대한 정중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고 말했고 모자 장수는 이어 말했다. 겨울잠쥐가 또 자고 있네. 모자 장수는 뜨거운 차를 겨울잠쥐의 코에 조금 부어버렸다. 겨울잠쥐는 머리를 마구 흔들고는 눈은 여전히 감은 채로 물론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었어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앨리스에게 수수께끼는 풀었니? 라고 묻자 앨리스가 대답했다. 아니요, 포기할래요. 답이 뭐예요? 모자 장수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몰라. 3월의 토끼도 대답했다. 나도. 앨리스는 살며시 한숨을 쉬고는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네가 나만큼 시간에 대해 잘 안다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둥 하는 말은 감히 못할 텐데 시간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앨리스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자 장수가 비웃듯이 머리를 쳐들며 말했다. 당연히 모르겠지. 넌 시간한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을 테니까.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난 음악 시간에 맞춰 박자치기는 할 줄 안다고요. 모자 장수는 아하, 이제 설명이 되는군. 그 녀석은 박자 맞추는 걸 멈추지 않아. 네가 시간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네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든 거의 다 녀석은 해줄 수가 있지. 예를 들면 9시에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해봐. 네가 시간한테 살짝 힌트를 주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가 버리고 금방 저녁 시간이지. 이때 3월의 토끼는 혼자 중얼거리듯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처음에는 배가 안 고플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1시 30분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다고. 앨리스가 물었다. 당신은 그럼 그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나요? 모자 장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하고는 이어 말했다. 난 시간이랑 싸웠어. 3월의 토끼가 미치기 직전에 말이야. 모자 장수는 3월의 토끼를 찻스푼으로 가리켰다. 하트 여왕이 성대한 콘서트를 열었을 때였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노래했지. 반짝반짝 작은 박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너도 이 노래 알지? 앨리스가 말했다. 그 비슷한 노래는 들어봤어요. 모자 장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다음엔 노래가 이렇게 계속되잖아. 서쪽 하늘에서 날고 하늘 속 쟁반 같구나. 반짝반짝. 겨울잠쥐가 잠결에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렇게 한참을 부르고는 그만하라고 꼬집히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일절을 다 불러가는데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는 거야. 저자가 시간을 죽였다. 당장 목을 쳐라. 앨리스는 놀라 소리쳤다. 정말 끔찍하군요. 모자장수는 풀이 죽어서 그 뒤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시간이 말을 안 들어. 요즘은 항상 6시야. 앨리스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찻잔이 많이 나와 있는 거군요. 그래, 맞아. 이제 항상 차 마시는 시간이거든. 찻잔을 씻을 시간도 없다고. 그럼 자리만 바꿔가면서 앉는 거예요? 바로 그거지. 찻잔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럼 다시 처음 다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나요? 앨리스는 용기 내어 물었다. 3월의 토끼가 하품을 하며 끼어들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그 이야긴 지겨워. 꼬마 아가씨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난 하나도 아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자 모자장수와 3월의 토끼가 같이 소리쳤다. 그럼 겨울잠지를 시키지 뭐. 일어나 겨울잠지야. 그러고는 양쪽에서 겨울잠지를 꼬집었다. 겨울잠지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쉰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했다. 나 앉았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고. 3월의 토끼가 말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앨리스도 말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모자장수도 덧붙였다.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 또 잠들어 버릴 거라고. 겨울잠지가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세 자매가 살았어. 세 자매 이름은 엘시, 레이시, 틸리였지. 세 자매는 우물 바닥에서 살았는데 뭘 먹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은 앨리스가 물었다. 겨울잠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닭밀을 먹고 살았어. 닭밀은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액체입니다. 앨리스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랬으면 병에 걸렸을 텐데요. 겨울잠지가 말했다. 정말로 그랬어. 병이 심하게 들었지. 앨리스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물바닥에서 살았어요? 3월의 토끼는 앨리스에게 매우 정중하게 차 좀 더 마셔. 앨리스는 기분이 상해서 말했다. 전 아직 한 잔도 못 마셨는데 더 마시라니요. 모자장수가 말했다. 덜 마실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마셨을 때 더 마시는 건 쉬운 일이지. 앨리스가 말했다. 아무도 당신한테 묻지 않았거든요. 모자장수는 누가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지적을 하는 거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앨리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차를 좀 마시고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고는 겨울잠지를 향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물 바닥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잠지는 다시 또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닭미루물이거든. 앨리스는 화가 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소리쳤고 모자장수와 3월의 토끼는 쉬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자 겨울잠지는 토라져서 말했다. 예의 바르게 듣지 않을 거면 네가 이야기를 끝마쳐 보던가. 앨리스는 다시 공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계속해주세요. 다시는 안 끼어들게요. 한마디도 안 끼어들게요. 한마디도 정말이지. 겨울잠지는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세 자매는 깃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 알다시피. 무얼 깃는데요? 앨리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서 다시 입을 열었다. 겨울잠지는 이번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닭밀이지.
깨끗한 잔이 필요해. 이번엔 모자 장수가 끼어들더니 한 칸씩 옮기자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자리를 바로 옮겼고 겨울잠쥐와 3월의 토끼도 한 칸씩 옆으로 옮겨갔다. 앨리스도 마지못해 3월의 토끼 자리에 앉았다. 자리를 바꾸어 유리한 건 모자 장수뿐이었고 3월의 토끼가 자리를 옮기며 우유를 접시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앨리스는 더 나빠지기만 했다. 앨리스는 다시 겨울잠쥐를 화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디에서 당미를 길어 올린다는 거죠? 모자 장수가 말했다.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고 당밀 우물에서는 당밀을 길어 올릴 수 있겠지, 멍청아. 하지만 세 자매는 우물바닥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겨울잠쥐는 당연히 그 아이들은 우물 안에 있었지, 우물 안에. 이 대답이 앨리스를 몹시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냥 겨울잠쥐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놔두었다. 겨울잠쥐는 몹시 졸린 듯 눈을 꿈뻑이고는 눈을 비벼가며 이야기를 이었다. 세 자매는 당밀 길어 올리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길어 올렸지.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은 모두 다. 왜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앨리스가 물었다. 안 될 건 또 없잖아. 3월의 토끼가 말했다. 앨리스는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다. 이때 겨울잠쥐가 눈을 감더니 다시 졸기 시작했다. 모자장수가 겨울잠쥐를 얼른 꼬집었고 겨울잠쥐는 깨어서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니까 미음으로 시작되는 것들, 문, 메모리, 많이, 그런 것들도 길어 올렸지. 많이 같은 걸 길어 올리는 게 뭔지 아니? 진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난 잘은 모르겠고. 앨리스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하려 하자 모자장수가 말했다. 그럼 말하지 마. 모자장수가 무례하게 말하자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고 그 사이 겨울잠쥐는 잠들고 말았다. 앨리스는 그들이 혹시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3월의 토끼와 모자장수는 겨울잠쥐를 찻주전자에 쑤셔넣고 있었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긴 다시는 안 갈 거야. 내 평생 저런 바보 같고 괴상한 다거에는 정말 처음이야. 이 말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정말 궁금해지는걸? 오늘은 모든 일이 이상해. 당장 들어가 봐야지. 문 안으로 들어가니 다시 작은 유리탁자가 있는 큰 방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번엔 잘해봐야지.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서 정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 버섯을 조금씩 뜯어먹어서 키를 30cm쯤으로 줄여 통로를 따라 걸었다. 마침내 앨리스는 화려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